그러면 인터넷은 곧 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웹 그 1.0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웹 3.0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클릭하면 낚시 당하죠. 미친 사람 소리. 이게 하이퍼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추운 겨울에는 우린 또 어떤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까요? 네, 새로운 IT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T트렌드 시간입니다. 연말 되면은 모임 장소 항상 결정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맛집 이런 것들, 네네. 약속 잡기 전용으로 And you too will be sold. It's called a frea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이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어떤 환경을 일컬어서 이 웹 2.0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하지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웹 2.0 얘기를 다시 웹 3.0이다라는 얘기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웹 2.0 그리고 웹 3.0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김중태 원장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컴퓨터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을 한다. 뭐 이 말이 틀리지 않죠. 예, 뭐 거의 뭐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한 8, 90%는 인터넷을 쓴다고 봐야죠, 요즘요. 예. 그러면 인터넷은 곧 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웹이 무엇입니까? 웹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인터넷과 웹은 동질적인 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큰 덩어리로 보면 그 안에 한 부분이 웹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 환경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69년에 아르파 프로젝트 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두 개의 그 대학을 갖다가 호스트 연결합니다.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과정을 갖다가 인터네트 워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인터넷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안에서 뭐 글을 보내거나 아니면 파일을 보내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선이 연결됐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터넷은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제 TCP/IP, FTP, 이메일, 그리고 고퍼, 그리고 아니면 핑, 후이즈,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것이 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도구 중에 하나고요. 네.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에 돌아가는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 이메일과 동격인 게 웹인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웹의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웹이 인터넷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렇군요. 뭐 당연히 웹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그냥 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월드 와이드 웹은 90년에 만들어집니다. 예,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는 팀 버너스리 박사인데요. 이분이 CERN, 유럽 이점 물리 연구소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이퍼텍스트를 인터넷에 접목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됐어요.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근데 90년에 그 이제 연구소에 넥스트라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90년 이제 12월에 CERN 그 인포라고 하는 그 웹 주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동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웹이 처음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늦게 만든 도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안 된 도구입니다. 그 전에 69년부터 90년까지는 인터넷 시대, 90년부터는 웹의 시대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떤 중요하죠. 개념입니까? 이게? 하이퍼텍스트는 그 비순차 텍스트, 비연속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용어 정립을 보면요, 하이퍼텍스트란 비순차적 읽고 쓰기를 말하는데 나뭇가지처럼 갈래를 뻗고 그리고 독자에게 대화를 갖다가 허용하며 선택과 대화가 있는 텍스트로, 그리고 좀 더 읽기 편한 문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종이가 앞에 있잖아요. 네. 자, 이 종이를 보고 있는데 얘가 갈래를 뻗어요. 또는 얘한테 질문을 해요. 주인님, 1페이지로 갈까요? 99페이지로 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60년대 이런 얘기가 미친 소리죠. 그리고 얘가 99페이지로 가실 거예요? 오케이. 99는 99쪽으로 따라락 넘어가요, 종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친 사람 소리 이게 들었잖아요. 하이퍼텍스트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간 특별한 도구를 지금 이렇게 편하게 클릭 한 번에 바로 원하는 정보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를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웹 혁명 이렇게 진화돼 왔는데 웹 2.0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웹 1.0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 1.0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예, 그런 용어도 없었고요. 네. 지금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오. 이 웹 2.0이란 말이 나온 거를 갖다가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그 오라일리 미디어로 아주 유명한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 회사로서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제 오라일리가 이제 사장인데요. 2000년 초반에 좀 그 미국의 나스닥 거품이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라이코스도 죽고, 그렇죠? 엔데스케이프도 돌아가고. 네네. 근데 살아남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 이베이, 야후가 살아나요. 그래서 야, 저 기업은 왜 살아나고 이 기업은 왜 죽었을까? 이 이유가 있을 텐데 살아난 기업과 죽은 기업 차이에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 웹과 뭔가 다른 것 같다. 지금 살아난 기업은. 오. 그러면 초창기하고 지금의 웹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또 구별하는 좀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마침 그 오라일리 미디어의 부사장 데일 도어티라고 하는 분이 웹 2.0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딱 무릎을 딱 치는 거죠. 야, 그거 참 괜찮은 낱말 같아. 초창기 웹보다 뭔가 진하고 발전한 느낌이 나는데 초창기 웹과 구별이 되잖아. 그래서 웹 2.0이란 말을 갖다가 그거 한번 쓰자라고 하고 2004년 10월 5일에 웹 2.0 컨퍼런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열게 됩니다. 웃긴 건 뭐냐 그러면은 낱말을 만들었잖아요. 개념 정리를 못했어요. 이 컨퍼런스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웹 2.0이란 말을 만들었어요. 그 뜻이 뭘까요? 나도 몰라. 당신들이 내게 설명해봐라고 청중한테 설명을 부탁함. 보통 제품 발표한 사람들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맹랑한 네. 예, 그런 맹랑한 컨퍼런스가 열린 거죠. 오. 거기에 이제 뭐 옛날 인터넷과 10년 전 인터넷과 웹과 그리고 2000년대 웹이 뭐가 다른지를 한 마디씩 쏟아내고요. 예. 그것을 모으고 정리를 해서 2005년 9월에 What is Web 그 2.0라고 하는 웹 2.0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갖다 드디어 팀 오라일리가 정리해서 문서를 냅니다. 1년 뒤에. 결국에는 웹 2.0이란 말은 실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왜 만들었는지 나왔고 그 낱말에 관한 정의를 갖다 결국엔 마지막에 내려줬거든요. 웹 2.0이란 이런 것이다. 자, 그 웹 2.0 그 7가지 예. 특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 가장 큰 특징 웹 1.0과 2.0 만약에 초창기 웹을 1.0 버전이라고 가정하고 쓴다 그러면 초기 웹하고 90년의 웹하고 2000년 웹은 뭐가 다르냐? 플랫폼으로서의 앱입니다. 아, 웹이 플랫폼의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 옛날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올라간 작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웹이었는데 지금은 그 웹 자체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 안에 모든 게 이제 올라가 있는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웹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집단지성을 이용한다, 뭐 이게 유튜브,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벼워졌고 프로그램이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데이터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윈도우 3.0, 4.0, 뭐 윈도우 95, 98 이렇게 쭉 나갔었잖아요. 그래 몇 년에 한 번씩 버전업이 됐잖아요. 웹은 버전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꾸준히 뭔가 서비스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단일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웹은요, 모든 컴퓨터, 모든 디바이스, 모든 뭐 휴대폰, 모든 디바이스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바로 웹의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용자 경험, 거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거의 사줄 수 있는 이것이 웹 2.0의 7가지 특징으로 정리해냈습니다. 이 웹 2.0이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사례들 좀 있을까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이런 건데 옛날에는 배너 광고였어요. 그래서 배너 광고는 보고 그냥 클릭을 하고 그때는 이제 뷰가 중요했습니다. 히트수가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진 광고냐. 이제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 보면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에게 맞는 광고가 떠요. 이 사람이 입는 옷과 똑같은 걸 뜹니다. 사용자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애드센스하고 그 옛날에 배너 광고가 1.0과 2.0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개인 홈페이지 굉장히 불편했죠. HTML을 직접 자기가 작성해야 됐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은
네이버 가면 자동으로 블로그라든지 미니홈피 이런 게 만들어있잖아요. 뭐 트위터 내는 것들요. 그냥 가서 가입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쓰면 바로 그냥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굉장히 쉬워져서 사용자 참여가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UCC라고 하는 사용자가 직접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UCC, 유튜브 같은 게 가능해졌고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옛날 1.0하고 2.0의 동영상이 어떻게 다르면 1.0 때는요. 내가 그 사이트 가서 동영상을 클릭해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가 그 사이트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이동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가져다가 꽂아둘 수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 미니홈피에서 그 동영상에서 클릭해가지고 자기가 정리됐으니까 동영상을 자기한테 가져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위키피디아를 만들어서 이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옛날에 홈페이지였거든요. 네. 지금 그거 아무도 안 쓰고 위키피디아 쓰고 있죠. 근데 그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서 꾸준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는 이런 것들이 1.0과 2.0 범주의 차이고요. 예, 서비스로는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2.0 얘기를 지금 감을 잡았어요. 사실은 2.0 얘기가 이 2008년, 뭐 2006년에서 2008년 그때 막 얘기가 아주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2.0이 제대로 정리가 됐냐라고 하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언젠가부터 웹 3.0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왜 나온 겁니까? 2005년 가을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 1년 만에 100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 예, 미국 경제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1년 만에 100조 기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00조 기업, 20대 재벌에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국내에 이제 매일경제나 이런 신문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1년 만에 100조 기업이 됐지?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언론들이 웹 2.0을 다루면서 국내에도 2005년 가을부터 웹 2.0이 쫙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웹 2.0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이걸 차용해 쓴 거예요. 정치 2.0, 시민 2.0, 아니면 미디어 2.0, 여러 가지를 뭐 차용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갖다 쓰는 거예요. 2.0이 있으면 3.0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차세대 웹은 웹 3.0이거든.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현학적으로 자기가 끌어다 쓰려고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보면. 그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웹 3.0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시멘틱 웹 아까 이제 얘기하셨지만 그게 2.0 얘기인지 3.0 얘기인지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웹 3.0 하면 시멘틱 웹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멘틱 웹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뜻을 살린 웹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능형 웹입니다. 자동화되고 개인에게 맞춤이 되고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대전에 계룡산 가고 싶다 그러면 대전 계룡산 여행 정보를 하면 클릭을 하게 되죠. 갔더니 상품 광고가 떠요. 낚시질이죠. 네. 클릭하기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클릭하면 낚시 당하죠. 네. 이게 지금의 웹의 문제예요. 시멘틱 웹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정확하게 클릭이 가능하고 선별이 가능한 게 시멘틱 웹이에요. 만약에 2.0 현재 유튜브나 위키피디아, 구글보다 좀 더 발전된 버전을 3.0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그 3.0은 시멘틱 웹이 될 거라고 현재 우리들 그 IT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기까지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첩첩이 쌓이는 웹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능형 웹인 거죠. 지금 뭐 일부 국내 뭐 일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뭐 시멘틱 웹을 적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원장님은 이 얘기를 하면 화를 내실 것 같네요. 화를 내는 건 아니고요. 얘기한 대로 상업적으로 차용해 쓰는 거죠. 즉 시멘틱 검색이라고 하는데 시멘틱 웹이 돼야만 시멘틱 검색되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한참 몇십 년 더 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웹 3.0 뭐 언젠가 나오겠죠. 또 누군가가 정의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또 4.0, 5.0 뭐 계속 나올 텐데 이 웹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다음 세대 웹이 된다 그러면은 노매드 웹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노매드 있어요. 웹. 예,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웹이죠. 아주 쉬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3세대, 4세대를 넘어간 차세대 웹이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 자체가 그 개인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노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칩들이 있을 테고 매트리스처럼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네트워크 구성 하나의 노드, 점이 돼가지고 있고 24시간 네트워크에 항상 로그 온돼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매트리스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귀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차세대 웹의 우리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마치 뭐 공상 과학 영화, 뭐 미래에 나올 법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림들이 막 상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종종 이렇게 나와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 철학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뭐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